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피부 안쪽의 유수분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거나 건조함이 심한 경우와 같이 손상이 심한 경우에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손상 자체가 거의 없는 피부의 경우에는 좀 덜한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건조한 계절이 다가오면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하고 싶고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피부 재생과 탄력, 그리고 안티에이징의 가장 대표적인 주사인 리쥬란 힐러와 그리고 연어 주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리쥬란 힐러나 연어 주사가 뭐야? 그냥 피부에 좋대, 이렇게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부 상태에 좋은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화가 생기는 현상으로 첫 번째, 얼굴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던 우리가 피부와 지방의 처짐 현상과 함께 얼굴의 뼈의 구조도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지는 현상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얼굴 내부의 변화가 있습니다. 피부 내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 등이 감소하면서 피부의 탄력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안티에이징이란 앞에서 설명드린 노화의 두 가지 현상을 최대한 늦추고 개선시키는 것으로, 첫 번째로 구조적인 변화의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울세라 같은 방법 등으로 중력의 역방향으로 올려주는 방법 등이 있고, 두 번째, 얼굴 내부적인 변화의 경우에는 이런 피부 내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 등을 위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서 탄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리쥬란 힐러나 연어 주사의 경우에는 두 번째, 즉 얼굴 내부적인 노화 과정으로 인한 피부 구조의 변화를 개선시키고 피부 내의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조건 빨간 약만 바르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처가 오염되고 깊은 경우에는 이 빨간 약, 즉 포비돈 요오드액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깊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비교적 깨끗한 상처의 경우에는 사실 이 빨간 약, 포비돈 요오드액이 피부에 자극을 줘서 이쁘게 상처가 아무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깊은 상처의 경우에는 균에 오염되지 않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낮은 비교적 깨끗한 상처의 경우에는 사실 이쁘게 흉터 없이 아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처 치료 때 그 주변으로 연어 주사, PDRN이나 아니면 리쥬란 힐러 같은 것들을 주입 또는 발라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조직 손상의 회복에 도움을 줘서 흉터가 안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리쥬란 힐러와 연어 주사가 뭐냐, 결국 앞에서 설명했던 첫 번째, 노화로부터의 안티에이징, 두 번째, 상처로부터의 재생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리쥬란 힐러부터 살펴보면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조각으로 이루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인체 적합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열에 굉장히 안정적이며 이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 주사의 경우에도 이런 연어의 정수에서 추출한 DNA 조각 중에 PDRN으로 되어 있는 조각입니다. 리쥬란 힐러보다 더 짧은 DNA 조각으로 되어 있고 분자량도 더 작습니다. 리쥬란 힐러가 이러한 연어 주사보다 뒤늦게 나온 일종의 사촌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실제로 PDRN의 경우에는 어깨나 무릎, 팔꿈치와 같은 관절의 조직 재생을 위해서 정형외과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리쥬란 힐러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수분에 대한 흡수율이 뛰어나서 잔주름이나 피부결, 피부톤,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자가 콜라겐의 재생을 통한 피부 탄력의 증가와 모공의 축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진피층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피부가 좀 더 탄탄해지고 이런 다크서클 같은 곳에 약간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줍니다.
리쥬란 힐러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리쥬란 I, 두 번째가 리쥬란, 세 번째가 리쥬란 S가 있는데 앞에 있을수록 더 잘 퍼지는 경향을 띠고 뒤로 갈수록 좀 더 탄성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리쥬란 I의 경우에는 잘 퍼지고 우리 눈 밑 피부와 같이 얇은 부위에도 뭉침 없이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눈 밑 잔주름이나 피부결, 피부톤 개선에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쥬란의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주는 종류이고, 세 번째 리쥬란 S의 경우에는 피부 지지체 역할이 좀 더 보완이 되어서 더 높은 점도로 피부에 머무르며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요즘에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주사와 앰플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의료품이 아니라 화장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주사로 주입해 줄 수가 없고, 우리가 MTS 같은 것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서 위에 발라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이루어져 있고, 진피층에는 대부분의 콜라겐과 일라스틴, 혈관, 그리고 히알루론산과 같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피층에 직접 주사로 주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물질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는 리쥬란 힐러, 두 번째로는 연어주사, 세 번째로는 자가혈주사, PRP 주사 등이 있습니다. 리쥬란 힐러와 연어주사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 자가혈주사, 즉 PRP 주사의 경우에는 자기 피를 뽑아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청 부위를 뽑아서 주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리쥬란 힐러에 적합한 대상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주변 잔주름을 포함한 얼굴에 잔주름이 있는 분들. 두 번째, 피부가 얇고 민감한 사람들. 세 번째,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네 번째, 필러나 보톡스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 다섯 번째, 상처 치유가 필요한 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리쥬란 힐러에 적합한 대상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쥬란 힐러의 경우에는 한 번 맞으면 이 정도로 차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체와 유사한 DNA 중합체로서 안쪽에 있는 피부의 리모델링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 맞으면 딱 이 정도로 좋아진다 라고 말하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인 경험으로는 1회 단일 시술보다는 3번 이상 정도 맞아줬었을 때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을 맞아도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번을 맞아도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피부 안쪽의 유수분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거나 건조함이 심한 경우와 같이 손상이 심한 경우에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손상 자체가 거의 없는 피부의 경우에는 좀 덜한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진피층에 다이렉트로 주사할 수 있는 허가받은 몇 안 되는 스킨 부스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안정적이고 피부 내 잔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고 비교적 오랫동안 조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사제로 다른 치료와 많이 병합돼서 혼합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공이나 흉터 레이저와 병합을 해서 레이저 시술 이후에 조직을 회복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리프팅이나 탄력 레이저와 병합을 해서 피부 진피치의 탄력도 증가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보톡스와 필러와 병합을 해서 잔주름이나 표정주름의 개선, 그리고 피부결의 개선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재생과 탄력, 안티에이징의 가장 대표적인 주사인 리쥬란 힐러와 연어 주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본인의 피부 상태에 이러한 주사제가 맞을 수 있는지 가까운 피부과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